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이런 주제, 작은 조짐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냈었죠.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한비자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경영 현실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이 속에서 더더욱 리더의 어떤 정확한 판단과 또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제 책에 나오는 사례들,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좀 통찰과 힘을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젊은 CEO들을 위한 경영 법률 스쿨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참가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경영 멘토 자격으로 어렵게 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을 잘 몰랐지만 젊은 CEO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평판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최 회장께서는 70세가 넘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에서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야전 사령관 스타일의 CEO였죠. 이런 최 회장께서 후배 CEO들에게 특강을 통해 강조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어떤 일이든 원인 없이 발생하지는 않고 큰 일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원인들이 조금씩 드러난다. 이 점이었습니다. 최 회장께서는 유능한 리더들은 이러한 미세한 조짐들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CEO들이 감지해야 될 세 가지 조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 세 가지 조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때,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핵심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면 이는 무조건 CEO가 경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직원들이 이직이나 퇴사 결심이고 하루아침에 하지 않죠. 그럼 CEO로서는 회사 내부에 무언가 고질적인 문제가 퍼져 있음을 깨닫고 그 원인을 신속하게 찾은 다음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시더군요. 둘째, 거래처나 파트너사에서 불만 섞인 요구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때입니다. 거래처나 파트너사의 불만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내부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가 있죠. 아무리 관계가 좋았던 거래처나 파트너사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애써 변명하거나 반론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내부를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가 참 재밌었는데요.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연이어 원하는 대로 좋은 성과를 낼 때 역시 뭔가 조심해야 될 조짐이라는 거죠. 최 회장은 위 두 가지 경우보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풀리면 괴롭고 힘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더 신중해지는데, 반대로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중함이 덜해지고 자만에 빠지기 쉽고 세부적인 사항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최 회장 본인도 결정적인 실수는 대부분 사업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은 직후에 나왔다, 이렇게 복귀하시더라고요. 좋은 성과가 도출돼 가지고 직원들은 기뻐하고 뿌듯해할 수 있겠지만 CEO는 직원들의 기쁨과 뿌듯함이 자만과 무사한 일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 회장께서는 이 세 가지 조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신속하게 대응했던 것, 그것이 본인의 오랫동안 큰 실수 없이 사업을 계속하게 해준 원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 미국 보험사에서 사고 분석을 담당하던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노동재해 사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했죠. 그리고 뭔가를 밝혀냈습니다. 즉,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하인리 법칙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노동재해로 인해 중상자가 한 명 나오면 사실은 그와 같은 원인으로 이전에 경상자가 29명이 발생했고 또 그 전에 운 좋게 재난을 피하기는 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상해자가 300명이 관측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리는 이 내용을 업계에 발표했고 이 내용은 하인리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소개되었죠. 하인리 법칙은 그 이후에 보험업계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도 유명세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법칙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고는 사전에 충분한 조짐과 기미를 노출한다. 두 번째, 이 위험의 조짐과 기미를 방관하게 되면 결국은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이트죠. 인사이트는 우리말로 통찰력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인사이트는 in과 sight가 결합된 거죠. in은 내부, sight는 보다, 내부를 보다 이런 건데 저는 이 단어 못지않게 foresight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단어는 for와 sight의 결합어인데 for는 앞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foresight는 선견지명 또는 예지력 등으로 번역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리더의 세 가지 타입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변화할 때 리더는 어떻게 대응하냐? 첫 번째 타입은 미래에 닥쳐올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이에 대응한 사전 준비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화의 방향도 바꿀 수 있는 타입이다. 둘째는 그냥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순응하는 타입이다. 셋째, 이 문제인데요. 상황과 주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야? 라면서 불평하는 타입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첫 번째 유형의 리더가 되고 싶겠죠. 자, 이 유형의 리더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foresight겠죠. 그러면 CEO들은 초능력자여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비자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허투루 보아 넘기지 않고 예민하게 집중을 하면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그 기자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다음은 한비자 유로편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옛날 은나라의 주왕, 유명한 폭군이죠. 주왕이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자 주왕의 숙부 삼촌인 기자가 이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생각했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상하 젓가락, 저 좋은 상하 젓가락이면 이를 질그릇에 얹을 수는 없고 반드시 옷그릇 써야 되고 옷그릇. 그러면 상하 젓가락과 옷그릇이라면 콩잎으로 국을 끓일 수가 없으면 반드시 모우, 즉 털이 긴 희귀한 소나 코끼리 고기 또는 어린 표범 고기, 아주 귀하고 비싼 이런 고기라야 어울릴 것이고 또 모우나 코끼리 고기, 어린 표범고기 이렇게 먹고 있으면 해진 짧은 옷을 입는다든가 띠지붕, 그러니까 띠풀로 지붕을 이은 보잘것없는 집 밑에서 먹을 수는 없을 것이며 반드시 비단 옷을 겹겹이 입고 넓은 고대 광실에서 먹어야만 할 것이다. 나는 그 마지막이 두렵다. 그래서 그 시작을 불안해한다. 결국 5년이 지나서 주왕은 그 자기 애첩인 닭이하고 같이 고기를 널어놓고 포락, 즉 고기 굽는 숯불 장치에서 뭐 장치를 펼치며 술을 이렇게 쌓아놓고 소위 주지육림 했던 사람이 이 양반이죠. 그래서 기자는 상하 젓가락을 보고 천하의 화근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주왕이 상하 젓가락을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주왕이 탐욕에 탐닉하는 본성을 가졌다는 점을 파악한 것이 기자의 통찰력이죠. 즉, 주왕의 탐닉 정도가 더 심화되면 전국에는 왕조 자체가 위험에 빠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한 겁니다. 한비자는 기자의 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조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밝음이 있다라고 하고 이 밝음을 현대에 가져와서 풀어보면 현재 사실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일은 그 뒤에 흔적을 남깁니다. 과거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일 일어나기 전에는 그 발생의 조짐이나 기미를 보여주는 법이죠. 그래서 조직의 리더라면 항상 예민한 촉각을 유지해야
그 조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짐이나 기미를 잘 간파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몸이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듣게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이 오래 진척된 후에야 병원에 온 환자들에게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병이 가벼웠을 때 왔으면 말입니다. 치료가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아이고, 이거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치료가 어렵고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비자에도 유사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 전설 속의 그 의사 편작이라고 있죠. 편작의 이야기가 한비자 유럽편에 나오는데요. 편작이 말했다. 질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찜질로 치료하면 되고, 살 속에 있을 때는 침을 꽂으면 되고, 장과 위에 있을 때는 약을 다려 복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병이 골수에 있을 때는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 관여한 것이라서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군주의 질병은 골수까지 파고들었으므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군주의 질병은 골수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에 신이 아무것도 권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은 그 왕이 몸이 안 좋았을 때 편작한테 네가 그래 잘 고친다며 한번 고쳐봐 라고 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나름 변명을 한 겁니다. 자, 그로부터 닷새 뒤에 그 왕이 몸의 통증이 더 심해지자 다시 편작을 찾았지만 편작은 이미 찌나라로 달아난 뒤였어요. 이거 오래 있다가는 자기가 성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질병을 치료할 때는 피부에 있을 때 고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작은 것에서 해치우려고 한 것이다. 이게 지금 한비자의 얘기예요. 무릇 이 일의 화와 복 역시 질병이 피부에 있을 때 치료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찍 이를 보고 처리하였다. 자, 조직 경영에 있어서도 작고 사소한 문제라고 해서 간과했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죠. 성인이 일찍 일을 보고 처리했듯이 CEO도 현재로서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장차 크게 발전할 문제라고 판단되면 당장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작은 징후와 조짐에서 미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해안과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는 않죠. 그래서 CEO는 정기적으로 냉철하고 맑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회사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죠. 그리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는 오히려 임직원들에게 조심할 것을 지시하면서 스스로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CEO 분들은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있죠. 과도한 스트레스, 잦은 음주, 빡빡한 스케줄 등으로 하루하루 버텨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CEO 자리는 바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반드시 현재 상황에서 작은 조짐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그 기자란 사람, 나는 그 마지막이 두렵다. 그래서 그 시작을 불안해한다. 라고 말한 기자의 우려. 이는 오늘날 리더와 CEO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